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정화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목, 을목, 병화일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육친적으로 간목일간은 대체적으로 편재 성향이 강하고, 을목일간은 정제 성향이 강하고, 병화일간은 편관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공부하는 이 정화일간, 이것은 정관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바르다라는 거죠. 모범생이다, 표준이다, 스탠다드다. 이 정도로 정화일간은 양반 스타일, 공무원 스타일, 공기업 스타일.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점잖지만은, 그리고 화도 잘 내지를 않지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정화일간은 병화일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병화일간은 편관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데, 정화일간은 잘 참다가 한번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면 대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화일간을 건드리지 말아라. 자, 그럼 지금부터 정축일지부터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일주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일주론을 분석하는 이유는 일지와 지장 간의 동태를 그 오행과 육친을 분석하면 각 일주의 성향, 성격, 기질적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을 바탕으로 이 일간, 이 일주가 어떤 진로, 어떤 직업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질적성을 바탕으로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일주론을 연구하고 이제 개발해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자,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정화의 묘지인데 일단 식신을 깔고 있죠. 축토. 그 다음에 다시 기토라고 하는 식상을 깔고 있죠. 자, 이렇게 식상이 강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배려심이 좋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아주 따뜻한 마음, 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식상이 강하다라는 것은 배우자보다는 자녀, 자식이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갑니다. 편재지요. 정화일간의 편재. 근데 편재인데 신금 편재를 가지고 있대요. 경쟁력, 승부욕이 대단히 강한 편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편관을 가지고 있죠. 수국화로 해서. 그러면 이 정축일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식신 편재가 되죠. 지장간의 동태에서. 자, 이렇게 식신 편재가 되면서 편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식신 연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국리라든가 이런 이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학문, 교수,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뭐 할인업의 상담가라든가, 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편관을 지장간에 깔고 있으면 기억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과 이제 생재가 원활이 되기 때문에 설득력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식신생재가 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죠.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상당히 그 지혜롭습니다. 이 정축일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상당히 양심적이면서 바른 생활인이 많습니다. 자, 식상 그 편재가 되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도 뛰어나죠. 편재를 지장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아주 창의적이고 기획력도 좋고.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축토를 깔고 있는 정축 일주는 묘지를 깔고 있고 다소 성급한 성격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서두른다.
기승전결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먼저 저지르고 보는. 그 다음에 건강 면에서는 이제 축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 특히 위장이 조금 약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식사를 불규칙적이게 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 화상까지 이래서 위암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정축일주분은 대체적으로 소화기나 위염에 좋은 대추차나 생강차를 복용을 하면 건강에 상당히 좋고, 특히 브루콜리라든가 양배추 이런 것을 이제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축토 토에 의한 지장간의 토가 강하지요. 여기에 의한 소화기 위장계통은 자연 치유가 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묘일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성이 강하죠. 자, 묘목이 목생화 편인을 깔고 지장간에도 다시 을목 편인이 있고 간목 정인. 이렇게 되면 인성이 매우 강하지요. 인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신적이다. 대체적으로 인성은 감각, 영감이 매우 뛰어나다. 인성이 영감이죠.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축일주가 식신생재가 돼서 미래지향적이라면 이렇게 인성이 강한 정묘일주는 과거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성이 강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보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사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마인드 조금 독특하지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도 많고 수행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인성이 이렇게 중중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내면이 고독하고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박사 학위를 따는 학문 공부 자격증을 바탕으로 석박사 학위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교수라든가 연구가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학문 공부 자격증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그 일지에 묘를 깔고 있는데 요게 부부가 등을 들리고 자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 일명 파궁이라고 하는데 배우자 자리가 다소 불리하다. 그래서 정묘일주뿐만 아니라 묘를 깔고 있는 일주가 있습니다. 뭐 을묘일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묘일주라든가 기묘일주라든가 신묘일주라든가 계묘일주, 대체적으로 묘를 깔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뭐 각방을 쓴다라든가 별거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보통 다른 일주보다 조금 1.5배 정도 많다. 그래서 이 묘를 깔고 있는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마음 수행 공부를 많이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본인의 사주에 불리한, 그래서 묘를 깔면 기묘한 인생을 산다. 뭐 신묘한 인생을 산다. 이런 말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인정이 많고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보기에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식상을 깔게 되면 많이 베풀고 실질적으로 배려심이 많은데, 이렇게 인성은 뭡니까? 인력이지요. 식상은 출력이지요. 정축일주는 출력, 남을 위해서 베푸는 성향이 강한 반면 정묘일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푸는 것보다는 다소 내가 이렇게 취하는 이런 것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다소 오해를 받고 대인관계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인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참을성, 인내심이 강하다, 아주 성실하다, 노력하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성이 없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면 식상을 극하지요. 임극식상. 이렇게 되면 현실적, 실리적인 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묘일주 중에서 그다지 큰 재벌이라든가 갑부가 잘 나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학자나 이런 상담가나 교수나 공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인성이 너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엄마가 배우자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마보이, 마마걸.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너무 정묘일주는 그 엄마가 그 득세를 한다. 너무 자식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부모가 너무 자식을 과보호를 하게 되면 나중에 탈이 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정사일주로 갑니다. 자, 말 그대로 느껴지는 게 있죠. 물상론에서도 정사하게 되면 붉은색 뱀 구렁이, 적구렁이라고 하죠. 뱀을 잡아먹는 뱀이 바로 정사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데 정사. 자, 겁재를 깔고 있죠. 사화. 지장간에 다시 겁재를 깔고 있죠. 이러면 병호일주하고 용호상박이다. 병호일주는 양인이지요. 정사일주는 겁재를 깔고 있는데 양인 못지않게 대단하다. 그 다음에 경금은 정화일간에 정제를 깔고 있죠. 아주 실속적입니다. 왜? 정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관을 깔고 있죠. 상관 정제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실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능력이 있고 재물을 버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 돈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거죠. 자, 일반 직장 생활과 일반 사업이 안 되지요. 왜? 겁재를 그 두 개나 깔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상관생재를 깔고 있으니까 일반 직장, 일반 사업이 안 된다. 전문자일직 프리랜서. 자, 정사일주. 자, 대단한데. 자,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경쟁심이 이 겁재가 뭡니까? 경쟁심, 승부욕, 남에게 지고 못 배기는. 자, 대신에 주의할 게 이렇게 겁재가 대단히 강하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좀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의 갈등, 배우자의 불합, 그래서 별거나 이혼이나 재혼 실패 이런 게 대체적으로 이제 정사일주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상당히 쫌생이가 아닙니다. 이 정사일주는 양이죠. 양. 예, 대체적으로 상당히 스케일도 크고 그런 반면에 디테일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 상관 정제가 된다는 것은 실속하고 디테일하고 이해타산에 각습니다. 절대 크게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데 주의할 것은 남의 말에 넘어가서 큰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이제 이 정사일주가 나오는데 그 사기 당하는 걸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구설수라든가 정사일주는 말을 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주진로 상담가라든가 사주 카페라든가 타로샵이라든가 유능한 분들이 정사일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자, 강의도 잘하고 왜? 아주 그 승부욕도 강하고 이 성격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전문직 프리랜서 그 다음에 뭐 일반 직장 일반 사업은 안 되는데 아주 특별한 사업에 대단히 능하다. 뭐 부동산 쪽에도 마찬가지로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격이 불이기 때문에 호탕하지요. 밝고 명랑하고 그래서 성격이 대체적으로 이제 화끈합니다. 뒤끝도 없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아주 활달하고 사교성도 아주 출중합니다. 그리고 일단 대체적으로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상관생재 언변술도 있다. 언변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은근히 자기 우월감이 대단하다.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사일주이기 때문에 정사일주를 보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정사일주를 자존심 상하게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들지 말아라. 자존심, 자존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사일주를 보게 되면 칭찬부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적을 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1대1로 조용히 타일르면 정사일주가 말을 잘 듣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 이 적구렁이, 이 붉은색 뱀이 뱀을 잡아먹는 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팍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그렇게 이제 다루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미일주로 갑니다.
자, 화생토 식신을 깔고 있고 다시 또 식신을 깔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축일주하고 똑같이 식신을 강하게 깔고 있죠. 그 다음에 편인을 깔고 있는 것은 정묘일주와 같이 인성을 깔고 있죠. 그래서 정축일주와 정묘일주의 그 섞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비견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고집도 있죠. 자, 은근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정사도 불을 깔고 있고 이것도 미토도 불을 깔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 신미일주, 을미일주, 정미일주, 기미일주, 개미일주 이런 분들 잘못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왜? 배우자 자리가 뜨겁지요. 그래서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정미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식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정축일주처럼 이렇게 되면 영구나 북리 이런 쪽을 상당히 잘하고 그 다음에 다소 그 신비주의적입니다. 요게 이제 식상이 강하면서 편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비적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비해서는 결실은 좀 부족합니다. 왜? 생재가 안 되기 때문에 금이 없기 때문에 식상은 있는데 인극식상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도 용두삼이다. 용두삼이 마지막 2%가 부족하다.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없다. 뜬구름을 잡는다. 자, 그리고 다소 결단력이 부족하죠. 관성이라든가 이런 식신생재가 원활하지 안 되기 때문에 결단력이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정밀주는 결단력을 조금 기르면 좋고 은근히 그 정화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도 뜨겁고 정화 은근히 이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욱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 미토를 까닐가는 전부 욱하는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역시 식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보다는 배우자와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 자식우선이기 때문에. 맛있는 게 있으면 자녀 먼저 식상부터 주고 나서 남편을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밀주는 배우자와 불화가 있으면 내가 내 잘못이 70%구나. 왜? 이 구조는 배우자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대체적으로 이제 식상이 있기 때문에 인정도 많고 배려심도 많습니다. 희생, 남한테 희생 이렇게 그리고 마음도 곱고 아주 그 심성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상당히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정밀주입니다. 근데 이제 다소 그 이 편인이 있어서 신비하면서 고지식하지. 은근히 고지식합니다. 저 편인이 식상을 인극식상에서. 그래서 이 정밀주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음이죠. 모두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묘는 음양이 겸비되어 있는데 모두 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쫀쫀하지 말아라. 대신에 이제 정미일주의 장점은 한번 일을 맡기면 아주 책임을 지고 책임감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미일주는 대체적으로 식상을 깔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쪽도 좋은데 대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언론, 언론, 방송, 미디어, 그 다음에 컴퓨터, 전기, 전자 이런 쪽으로 이 기술도 능합니다. 정화에 미토를 깔게 되면은 손재주라든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컴퓨터 이런 쪽, 방송, 연예예술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로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유일주로 갑니다. 하급금, 재성을 깔고 있죠. 편재, 다시 재성을 깔고 있고 정재까지 깔고 있죠. 재성이 강하다라는 건 뭡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대단히 강하다. 편재가 뭡니까? 통제력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조교라든가 교관이라든가 부사관이라든가 이렇게 그 아랫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단 뭐 재물은 대단하지요. 이 유금이 사유축 금을 짤 때, 유축금이라든가 사유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유축 삼합을 짤 때는 편재성이 대단히 커지지요. 그래서 이런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아파트, 임야, 이 투자, 투기 이런 쪽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 특히 그런 쪽에서 대박, 횡재를 하는 경우가 바로 정유일주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편재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편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대로 하려다가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는 훌륭한 멘토나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디 하나 꽂히면 그냥 옹고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이제 주의를 왜? 이게 재성이 너무 강하면 독재성이 나옵니다. 카리스마, 독재가 관성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재성이라는 것은 주색잡기도 되기 때문에 이성관계라든가 주색잡기에 절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정유일지는 아주 판단력도 예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실속이죠. 뜬구름 잡지 않지요. 왜? 재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뭐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뜬구름, 신기루와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일단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실리를 대단히 추구한다. 자, 그래서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왜? 철두철미하게 기승전결을 기획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한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는 다소 불안감이 편제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면이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이라든가 투자 이런 쪽으로 투자 쪽으로 그 다음에 사업을 해도 되고 관리 그 다음에 전문 자유직이라든가 일반 직장보다는 이렇게 편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 자유직 사업 쪽도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경매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되는 거 이런 쪽으로 철저히 공부하게 되면 정유일지는 횡재 대박을 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해일지로 갑니다. 자, 수국화 정관을 깔고 있죠. 모범생이지요. 다시 정관을 깔고 있으니까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상당히 모범생이다. 자, 목생화, 인성,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지요. 정관과 정인, 바른 생활인이다. 그 다음에 상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해일주는 원칙적인 사람이다.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관력도 좋습니다. 직관력. 다소 이제 꼰대 스타일로 과거지향적이다. 조금 이제 이 정축과 같이 미래지향적이면 좋은데 그게 하나 이제 약간 성격상 단점입니다. 보수적이고 예의 중시하고 약간 조선시대 꼰대와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내면은 아주 순박하고 예의도 바르고 양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배려심도 좋습니다. 일단 이제 이 수를 강하게 깔고 있으면 수라는 게 인정, 눈물, 배려심. 정일주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고운 심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도리나 원칙과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삶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직업적성으로서는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공직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연구가라든가 학자라든가 상담가라든가 아주 공적인 거. 자, 그래서 이 정해일주는 환경 변화에 잘 순응을 합니다. 어디 가나 뭐 직장생활이 더 나은데 직장생활을 하면 잘 순응을 하고 예의 밝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윗사람들도 정해일주를 아주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관이 있다라는 것은 공공의 마인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고 협동 정신, 봉사 정신도 대단히 강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정화일주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간목일주론, 을목일주론, 그 다음에 병화일주론, 오늘 정화일주론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토일주론부터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해수 이런 순으로 이제 육식갑자 일주론의 그 일지와 지장 간의 동태를 이와 같이 이제 자유자재로 분석을 해서 성격과 기질적성을 바탕으로 진로 직업적성을 뽑아내면
사주팔자 8글자를 모두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의 성향과 진로직업적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주로는 평생 변하지가 않지요. 대우는 10년마다 변하고 세우는 매년 변하지요. 일진도 변하고 월운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only 바로 이 일주로는 변하지 않는다. 자, 오늘 정화일주론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산원장의 정화일주론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